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가을 이사철인데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울산이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세 매물이 50여 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지은 지 10년 된 중구의 또 다른 아파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매물이 한두 개씩 있었지만 현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0월 울산의 전세 매물 건수는 전달 대비 20.2%나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울산 내에서는 중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북구와 울주군, 남구와 동구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세는 길요. 매물이 원체 길요. 전세 매물은 없는데 찾는 사람은 끊이지 않으면서 전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값은 4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계속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회복세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이제 상승폭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월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울산의 아파트 월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9.1%가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을 이사철을 맞은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전국 최초의 수소 시범 도시가 울산에 조성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아파트 단지인 북구 율동지구 위드유 아파트 현장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 시범도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울산을 포함해 경기도 안산과 전북 전주 등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울산 율동지구는 2020년 1월 착공해 어제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민자 등 총 487억 원이 투입됐으며 세계 최초 탄소 중립형 수소 아파트 조성과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버스와 수소트램 충전소, 통합안전관리센터 등을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울산, 정원을 더하다를 주제로 한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가 어제 오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의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는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가을 국화와 핑크뮬리, 팜파스 그라스, 코스모스, 무럭새 등 다양한 가을 식물이 장관을 이루며 관람객을 맞습니다. 개막식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김유진 선수와 함께하는 태권도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국화꽃을 활용한 개막 퍼포먼스와 가을을 주제로 한 신유의 특별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고구마 캐기와 목화 솜따기, 키즈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야간에는 조명타워와 네온 감성 글귀 등으로 행사장을 밝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2014 울산 펫관광 페스타가 어제부터 27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먹이와 옷, 관리법 등을 주제로 10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추억 남기기 먹먹네컷,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26일과 27일에는 반려동물 펫투어와 캠핑이 마련돼 사전 예약 40팀이 참가하는 추억 여행을 갔습니다. 울산시청 마당이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국화꽃으로 단장됐습니다. 울산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고 청사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시청마당 원형화당 주변에 가을 국화를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국과 소국 760여 점과 함께 항아리와 토우 인형을 배치했으며 11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지역 경제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그룹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로 인한 지역경제 훼손과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고용유지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22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울산 출신 여야 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울산 출신 의원 중 예결위 위원은 국민의힘 서범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호 의원 등 3명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는 등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아직 의장을 뽑지 못해 시끄럽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서는 의장 재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1월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공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울산시의회 정상화 해법에 대해 이광현 앵커와 전우수 기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취재 현장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기자의 눈에서는 4개월째 의장 선출 문제로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 의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숙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울산시의회가 주어진 4년을 전 후반기로 나눠서 2년씩 나눠서 의장들을 구성해 오고 있는데, 자, 지난 7월에 시의 후반기 2년이 시작됐지만 지금이 10월 말인데 아직까지도 의장 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갈등,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2년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의장직에 있던 이성영 의원이 직무가 정지되고 제1부의장인 김정섭 의원이 직무 대리 체제가 들어간 게 지난 8월 9일입니다. 벌써 의장 직무 대리 체제가 시작된 지가 3개월을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최근에 의장 재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시끄러운 상황 맞죠? 그렇습니다. 의장 직무 대리 체제가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점이 있는데요.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었는데 그런데 이 첫 심리가 열렸던 지난 10일 이날 이 재판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나오려면 2, 3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이해 당사자인 안수일 의원 그리고 이성영 의원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이 권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 의원이 합의를 했다면 지금쯤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은데 두 의원이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성영 의원은 합의를 해보자는 쪽이긴 합니다. 물론 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이제 지금까지 버리지 않은 상태고요. 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의원은 소송이 결말이 날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입장이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의장 선출 문제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직무 대리 체제가 계속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짜증 섞인 피로도도 상당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의원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인데요. 전체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19명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이 의회 파행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미치는 이 부정적 데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맡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은 시의원들에게 빨리 의장 선출을 매듭 짓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라는 재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울산시당에 오는 31일까지 의장 선출을 매듭 지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린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은 22명의 시의원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9명이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일사천리로 의장을 새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울산시의 홍성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장 재선거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쟁송 중인 건을 두고 재선거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의 의원들이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현재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6월 25일이죠.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에 11대 11로 양분됐던 의원들의 표가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예. 현재 19명의 국민의힘 시의원 가운데 11명은 의장 재선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8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의장 선출 문제로 징계에 올랐다가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된 안수일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손근호 선명 의원 두 의원도 의장 재선거는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22명의 의원들은 11대 11로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오래 끄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 해법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 홍성우 원내대표 측은 오는 31일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 재선거를 하자는 안건을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는데 이들 11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의장 선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의회 규칙상 1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3차 투표에 가더라도 최종에는 다선이든 연장자든 그 누구든 의장이 새롭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당연한 수순을 막기 위해서 재선거 반대 측인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측이 제시한 임시회 개최 요구일과 같은 날인 31일 후반기 의장 재선거 실시 여부 유무를 묻는 선거를 치르자며 임시회 개최를 함께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의장 재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투표해보자라는 그런 건데요. 거기에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표기했는지 모르게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이탈표를 막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된 선거를 요구했던 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나머지 무소속 그리고 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합세를 할 경우 또 11표가 됩니다. 만약 이 투표에서 11대 11 동표가 나온다면 의장 재선거는 부결되고 맙니다. 예. 의장 재선거를 놓고 양측이 복잡한 세력 싸움에 수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자, 전우수 국장은 고참 기자님과 제가 묻습니다. 이거 정말 해법이 없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던 두 의원들이 사퇴를 하면 가장 간단한데 사실은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들 두 의원들 지지했던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재의 직무 대리 체제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장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후보가 양보나 불출마 입장을 보여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고서는 네.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는 27일이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 재선거에 나설 이 후보자 등록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후보자가 접수되면 그 다음 날인 28일 단위 후보를 뽑아서 31일 의장 선거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게 재선거 찬성증 입장입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장 후보가 등록을 하는 변수가 나타날지 아니면 31일 있을 의장 선거 투표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의장 재선거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이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상정된 두 가지 안건 모두를 취소시키고 11월 1일 있을 정례회에 끝나고 국민의힘 의총을 새로 열어서 의장 후보를 정하고 11월 18일 있을 2차 정례회에서 의장 선거를 하자는 안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말 그리고 31일 이전에 어떤 해법이 모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예. 매우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울산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의원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부터 더 이상의 외면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수싸움 그만두고 빠른 해법 당부합니다. 기자인은 전우수 기자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 정원 증원에 따라 내년부터 7년간 교육환경 개선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과 사립대 의대 교육 여건 확충 개선안에 따르면 울산대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시설 신축과 세단장에 600억 원 이상, 교원 증원에 130억 원, 병원 인프라와 기자재 확보에 65억 원 이상 등 모두 595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옛 한마음회관을 3단장에 내년까지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761명인 전임교원을 내년엔 8명, 오는 2031년까지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5시 6분쯤 남구 황성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불이 확대되면서 진압이 어려워지자 헬기 2대 등 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6시간 1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으며 이 불로 공장 한 동과 생산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연료 탱크와 세시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번 화재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차 울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도 가동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에 있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의 예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울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신입 직원 A씨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70대 고객의 예금 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간에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고객의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해당 직원은 내부 감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건넸다가 이웃을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2명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넸지만 이 중 1명이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는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이 어제 본사를 방문해 구자형 회장 등 본사 임원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 이사장은 전국의 해운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특히 울산에도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이사장은 울산을 연고로 한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 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23일자로 한국해운조합 제23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군의원 교류 행사가 어제 북구 농소종합운동장에서 150여 구군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군의회 의원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구군별로 장소를 바꿔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는 북구의회가 주관이 돼 족구와 윷놀이 등 명랑운동회와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돼 의원들 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382건으로 2020년보다 100건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105건으로 2020년에 비해 1건 늘어 동남권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